제1 유력자 선정. 그러니까 월지 암장 중에서도 이제 그 지장간이 세 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이다 그러면은 무병갑 세 글자가 있어요. 세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거로 격을 잡을 것인가? 그러면 천간에 어느 글자가 올라와 있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본기이기 때문에 본기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기가 또 올라왔어요. 그럼 두 가지가 올라왔을 때는 힘이 강한 거를 격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힘이 강해야 되려면은 천간으로 올라오면서 뿌리가 2개, 3개 있는 거, 그리고 국을 짠 거, 그거를 격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유력자 선정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병인, 기해, 임수는 천간으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간목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냥 내 뿌리이기만 하지만 올라오지 못했어요. 무토는 기토 2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기토 2개가 올라왔는데 뿌리가 없네. 그럼 참 격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이럴 때는 지지에 어느 게 국을 짰는지 보면은 국 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월지 해 중에서는 무갑임 중에 무투출이다. 그러니까 세 글자 중에 천간으로 올라온 게 기토 2개만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주의 격은 뭐냐면 이 사주에서 제일 힘이 강한 게 뭔가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이 힘이 제일 강한 게 주도 세력이고 그 주도 세력이 그 사람의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어느 거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해수. 네? 해수가 월에 있잖아. 해자 반국을 짰죠. 그런데 간목이 천간을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여기 2군데에 뿌리를 내렸어요. 병화는 뿌리가 인중병화에 하나 뿌리를 내렸어요. 기토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해중무토는 기토의 뿌리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목이냐 화냐, 목이냐 화냐, 어느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내 자리이긴 하나. 내 자리이긴 하지만 천간으로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천간으로 올라오지 못했지만 2군데에다 통분을 하면서 이 장생이에요. 그럼 목이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지해 무갑임 중에서 해중무토는 기토의 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천간의 기토는 뿌리가 없다. 그 다음에 해자 2글자가 반국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유금은 글자가 하나이다. 인중병화가 투관이 됐지만 인목은 하나뿐이다. 그래서 이 주 중에 제일 강한 오행은 수갑이고 격이 정인격이 된다. 이게 반국을 짰기 때문에 이게 수생목 해가지고 정인이에요. 정인. 그 다음에 비견겁제도 강하죠. 그러니까 인비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해요. 인비가. 그래서 격국은 인수, 용, 관격. 그러니까 인수가 강하니까 정인이니까
정인이니까 나를 생해주거나 내가 생하는 것이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인을 생해주는 거는 정인 격이니까 이 격을 생해주는 거는 정관이에요. 정관이면은 유금이 되겠죠. 유금이 격국용신이에요. 격국용신. 격국은 정인격, 격국용신은 유금. 그러면은 격국은 그 사람의 그릇, 직장, 직업, 내가 가야 할 길, 이게 이제 격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학문계통으로 가야 돼요. 학문계통으로 가야 되는데 언제 발복을 하느냐? 언제겠어요? 이게 용신이라겠죠? 금이 올 때, 금이 올 때 학문계통에서 발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선생님이다. 선생님인데 요때 교장으로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용신운이 들어올 때. 그래서 인수격은 이제 학문계통으로 가는데 이 선생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 동기가 100명이에요. 100명이면은 임용고시 봐가지고 합격돼서 선생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이면은 100명 모두가 교감 선생으로 올라가고 교장 선생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 그래서 교감으로 올라가고 교장으로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사주가 격이 용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격이 용신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냥 평교사예요. 평교사. 보면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평교사로 있다가 퇴직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간에 어떠한 격이든 간에 반드시 그 격이 용신을 만날 때 승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는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도장. 관은 자리라고 그랬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고위직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딱. 이 관과 인수가 있어야만이 관은 자리예요. 내 자리. 인수는 있는데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더라도 인수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선생님을 안 하더라도 하여간 어디선가 서류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다. 그럼 서류를 들고 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리가 있는 사람은, 관이 있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행정을 보는 거고 자리가 없어요. 관이 없어. 그럼 자리가 없는데 서류는 들고 다녀. 그럼 뭐예요? 마당에서 트럭 한 대 들어오면 자재가 오늘 얼마나 들어왔나 그거 체크하고 오늘 얼마나 나가나 그거 체크하고 이 사람 밖에 서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관이 약하거나 관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경신금은 술중 신금의 통근하였고 가만있어 봐. 이거 아닌데 위에. 그래서 주중에 제일 강한 오행은 수가 되고 정인격이 되고 격국은 인수용관격. 월지에서 투관이 안 되었을 때는 사주 중에서 제일 강자를 뽑는 법은 삼합, 방합, 동합 순으로 강자를 정한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삼합을 본다. 그 다음에 방합을 본다. 그 다음에 육합을 본다. 아니, 육합이 동합. 육합하고 동합하고 틀리는 거예요. 육합은 요 인해합이죠. 이건 육합이에요. 동합은 인을 또 만났어요. 그럼 똑같은 글자끼리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동합이라고 그래요. 육합은 뭐 자축합, 인해합, 정임합 이건 육합이고
인이 인을 만났을 때, 해가 해를 만났을 때, 자가 자를 만났을 때 이거는 동합이에요. 그 세 번째가 동합이라고 그랬어요. 힘의 크기. 그래서 세 글자가 삼합을 이루었을 때, 세 글자가 삼합을 이루었을 때는 삼합보다는 방합이 강해요. 반국을 짰을 때는 삼합이 강해요. 이거는 방합, 해자는 방합이에요. 방합이 반국을 짰어요. 방합이 반국을 짰을 때는 삼합이 반국을 짰을 때보다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방합은 임묘진이에요. 봄이에요, 봄. 봄 세 글자가 국을 딱 짠 거예요. 그럼 이건 형제의 합이에요, 형제. 묘목, 인목, 인중, 을목, 형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인, 오, 술. 인오술이면은 이건 봄이고, 이건 여름이고, 이건 가을이에요. 봄의 글자와 여름의 글자와 가을의 글자가 띄엄띄엄띄엄 여기저기 하나씩 모여가지고 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단결력이 세 글자가 붙어 있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합이 된 게 힘이 더 약하다. 세 글자가 만났을 때는 방합이 강하고 두 글자씩 반국을 짰을 때는 삼합이 강하다. 그리고 억부로 보면은 여기 지금 갑기압토 이렇게 됐어요. 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합이 됐으면은 화기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 안에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 하나에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이서 지금 만난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목극토 하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재성 두 여자예요. 두 여자와 지금 한 방에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이때는 화기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화기격으로 안 보고 그냥 일반격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억부에서는 일반격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억부로 보면은 갑기압토 투합이 되어 있어서 합이 안 된다. 간목일간 해월달 장생지에 통군을 하고 인해합목한 두 군데에다 통군을 하여서 신강사주가 되었다. 신강사주가 되었는데 해자 반국을 짜면서 수생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강해졌다. 아주 신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강사주는 관을 용신으로 쓰거나 관이 없으면은 간목이 빠져나가는 목생화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유금과 식상, 병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목일간 해월달 장생제 통군하고 인해합목한 두 군데의 통군하에서 신강사주 해중 투간된 오행이 없어서 묘지열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 글자가 다 투간이 안 됐기 때문에 묘지열로 간다. 그러면은 경신인데 경신도 투간이 안 됐어요.
경신도. 그래서 유근과 자수는 투간이 안 된 오행이 없어서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연지로 옮겨서 인중본기 간목이 일간으로 투간되어서 신강사주로 빼주는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이 관을 용신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 관이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빼주는 병화를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 천간, 이게 용신이 천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천간으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유군과 자수는 투간된 오행이 없어서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연지로 옮겨서 인중 본기 간목이 일간으로 투간되어 신강사주로 빼주는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연에서 용신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럼 연월일시 중에서 여기 힘이 제일 약한 곳이에요. 제일 힘이 약한 곳이 용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그럼 이 용신의 힘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이 용신의 힘은 엄청 약해요. 그래서 용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주는 신강하니까 고집도 세고 자기 독단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대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어요? 결과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 가지고 뭔가 막 해. 그런데 결과는 별로 없어. 그럼 한마디로 나를 대장을 시켰어. 그럼 의욕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근데 이끌고 가가지고 야 하자 했는데 나중에 막상 하고 나니까 결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안 따르겠죠. 아유 저 대장 자식 괜히 고집만 세고 그런데 능력이 없다. 이 사주는 업부용실 뽑기가 어렵고 그 사주 자체가 좋지 않다. 사주 자체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용신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용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용신운이 와도 별 볼 일 없다. 약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 이 사주는 이 사주의 핵심 포인트는 해중 간목 여기에다가 통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란 얘기는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사화가 들어와서 인사형 때리고 사해충 때리면은 사주는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도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가 굉장히 힘겨운 사람이에요. 근근히 그냥 밥이나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일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 건물 청소하러 출근했다가 해 뜨기 전에 출근했다가 해 지고 난 뒤에 퇴근하는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일 하층민에서 제일 고생을 하면서 죽어라고 고생을 해도 저축은 안 되고 겨우 밥이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힘겨운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정식 직원도 못 되고 비정규직으로 아주 힘들게 일은 힘들지만 보수는 적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신묘 경임 병술
기해. 병화일주가 인달에 태어나서 무, 병, 갑. 본기 갑목은 천간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중기 병화도 천간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무토는 천간으로 기토가 올라오고 이 기토는 술토에다가 통근을 했다. 물 드릴까요? 네? 같이 떠듬. 그래서 월에서는 원래 인중무토는 토의 뿌리로 사용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기토의 천간에 올라온 글자 중에는 기토의 힘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월지 인중에서 무병갑이 무투출이나 주중 목국이 왕하여, 그러니까 사주에는 기토가 올라와서 여기 통분을 했지만 여긴 인묘 반국을 짰어요. 그리고 목에 장생 해중 간목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목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국이 왕하여 인수격이 된다. 그래서 월에서 이 기토는 인중무토는 인정을 안 하고 술중무토에 통근을 했어요. 그럼 기토가 강하기는 하지만 월에다 통근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처음이 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묘가 월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묘가 가장 강해서 목생화 해가지고 이제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인수격. 그래서 병화일간 인중 간목 장생지에 통근을 하였고 인중 무병갑 중에 투간된 오행이 하나도 없다. 인묘 반국에 해중 간목이 있어서 목이 주중에 강자라 인수격이 된다. 격국은 인수 용관격. 억부에서는 인중무토가 기토로 투관이 되었다. 경신금은 술중신금에 통분을 하였고 토금은 세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격은 이제 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억부는 월에서 천간으로 투관이 안 되면은 시로 간다겠어요. 시는 해 무갑임이에요. 그러면은 임수는 천간을 못 올라오고 간목도 못 올라오고 무토는 해중무토는 토의 뿌리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정무 내려오고 경신금이 뿌리로 내려오고 그럼 이 사주는 토하고 금이 가장 강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격에서는 목인 인수가 강하지만 억부에서는 토금이 강한 사주가 되겠다. 그래서 토금은 화생토, 토생금 하니까 뭐야? 식재란 말이에요. 식재가 강해요. 식재가
식재가 강한데 그럼 식재로 지금 천간에 재성과 식재만 투관이 되어 있어요. 식재만 투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식재로 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병화는 뭐라겠냐면은 병화는 다른 오행과는 달라서 연월일시 어디에든 자기의 근만 있으면은 종하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음간일주 같으면은 음간일주거나 양간이라도 인수가 투관이 돼가지고 통분을 하거나 자기의 뿌리가 있으면서 투관이 되면은 인비를 용신으로 잡지만 식재가 떴을 때 그런데 여기에는 식재만 떠 있기 때문에 음간 같으면 식재를 무조건 용신으로 잡아가지고 식재로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양간이라도 병화 일주가 아닌 다른 양간은 식재를 용신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병화이기 때문에 요거를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옥부에서는요. 그래서 병화일간 자기의 근이 연월일시 어느 곳이 있으면 종하지 않는다. 옥부는 병화일간 신약명제로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 다음에 비견급제는 투출이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단 일간의 강약에만 참고를 한다. 그 다음에 위격의 권룩격, 양인격 여기에 해당이 된다. 격국에서는 비견격, 겁제격 이런 말이 없다. 비견격은 뭐냐? 비견은 나의 뿌리예요. 간목일주다. 그럼 인목이 있어요. 월에서 그럼 인중 간목이 천간으로 올라왔어. 예를 들어 간목이나 을목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비견격이 되겠죠. 비견격. 그런데 격에서는 비견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양인은 간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 양인이라고 그러고 간목이 인목을 만났을 때는 권록이라고 그래요. 네. 그럼 이건 권록격이라고 그래요. 권록격. 그래서 이게 여기다 뿌리를 내렸는데 간목으로 투관이 됐다. 권록격. 을목이 투관이 됐다. 양인격.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겁재가 투관이 됐다. 그러면은 양인격. 비견이 투관이 됐다. 그럼 권록격. 격국에서는 비견격, 겁재격이라는 말이 없다. 다만 권록격과 양인격이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록인격이라고 한다. 이제 좀 있으면 록인격에 배워요. 록인격은 뭐냐? 권록의 록자. 이거는 양인의 인자예요. 그러니까 권록과 양인을 합쳐서 록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권록격, 록인격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 계통으로 많이 가요. 공직 계통으로. 다만 권록격과 양인격이 있는데 이런 다른 말로 록인격이라고 한다. 록인격은 위격으로 들어가고 조건은 재성이 없어야 한다. 신무임경. 경금이 신금으로 투관이 되었네요. 임수가
임수로 투간이 되었네요. 월에서 두 가지 기운이 투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격국에서는 두 가지 기운이 투간이 됐을 때는 강한 거를 격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강한 게 무엇이냐? 이 지지에서 국을 잡거나 반국을 잡거나 이렇게 될 때.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 해수, 자수 두 개가 있고 신금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금이 강하냐, 수가 강하냐? 요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 월지 신중에 임수가 투출이라도 비견이라 불용하고 금이 지지에 많음으로 인수격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임수는 아까 여기 얘기했죠. 인수격에서는 저기 비견격은 없기 때문에 금생수 뿌리가 지금 두 군데에 있어요. 그럼 수가 강하냐? 금이 강하냐? 수도 이거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해중임수가 있고 여기도 해중임수가 있고 여기 시가 있어요. 하지만 본기는 금이에요. 본기는 금이고 두 군데에 통분을 했어요. 그럼 금과 수를 비교할 때는 이 수도 이 신자 반국을 짰기 때문에 엄청 강해요. 그럼 여기서 금이 강하겠어요? 수가 강하겠어요? 원칙으로 따지면은 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격국에서 따지면 격국에서 따지면은 수가 강하겠죠. 반국을 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월자리에 그러니까 월의 본기는 금이 강하지만 두 개가 올라와서 네. 이거는 두 군데 통분을 했고 이거는 네 군데 다 통분을 했어요. 그럼 원칙은 수가 강한 거예요. 이것도 수의 장생도 되는 거예요. 금도 강하지만 수도 강해. 하지만 여기서는 수가 더 강해.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비견은 격으로 잡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비견은 격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인수를 격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강하기로 말하면 수가 강하죠. 금도 만만치 않게 강하지만 수도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수는 임수의 걸로